자, 그러면은 아침에 이어서 아까에 이어서 이제 뭐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약간 처음 보는 입장에서는 약간 좀 어려울 수도 있어. 그 처음으로 이제 우리가 오차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야 돼. 아까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은 여기 선을 그어야 되는데 어떤 그러니까 1번 선이 왜 2번이나 3번보다 더 나은 건지 더 좋은 건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야 된다고. 그 기준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이게 오차가 왜 1번이 더 좋으냐? 예, 왜, 왜 1이 2나 3에 비해 예, 좋은 예측이냐? 좋은 예측인가? 인가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답은 이게 1이 오차가 작기 때문에 작다라는 걸로 우리는 이 오차 에러율이 작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러가 작다라는 거가 되는데 잘 봅시다. 에러라는 건 뭐냐 하면은 결국은 이게 우리가 예측하는 값이 있고 실제 값 이렇게 된다.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이게 뭐 실제 값에서 예측값 거꾸로 해도 괜찮아. 왜냐하면 우리는 주로 이게 절대값이나 제곱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게 앞뒤는 순서는 상관없어. 근데 보통의 경우는 왜 이게 이쪽 이 실제값이 들어가면 우리가 보통 이게 뭔가 뺄 때 이게 기준되는 걸 뒤에 빼거든. 기준되는 게 실제값이 진짜 값이잖아. 이게 기준이 되는 값을 우리가 뭘 빼주거든. 어떤 값에서 주로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돼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이 예측값을 우리가 할 때는 이걸 이 위에 y에다가 이 yi라는 게 이게 i 번째 이게 실제 값을 말하는 거고 yi에 대해 이거 햇이라고 그래. 햇 yi 햇 yi라고 하기도 하고 yi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yi의 햇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모자라는 말이잖아. 위에 뭐 이게 사카 표시되는 요거 햇으로 표시되는 건 이 예측값을 말하는 거야 주로. 이 예측값. 그래서 이게 여기서 yi의 이 햇을 하면은 이게 예측값 어떤 거의 예측값을 말하는 거야. 예측하는 어떤 값을. 근데 우리가 yi의 햇을 우리가 뭘로 선형으로 예측하기로 했잖아. 어떻게 yi를 이게 햇을 어떻게 axi에 플러스 b로 하기로 했거든. 이렇게 선형으로 어떤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이게 a하고 b의 이렇게 선형 예측값이거든. 우리는 선형으로 비선형으로 예측하는 게 아니라 선형으로 리니어하게 일차 함수로 예측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예측값에서 이 실제값을 뺀 거 이렇게 요게 오차라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오차라는 말은 앞으로 굉장히 핵심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여기서 봅시다. 그래서 요 테이블을 이제 쭉 적는 거야. 이게 이 테이블 내가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2시간 공부하고 이 X하고 Y가 2시간 공부했는데 81점, 4시간 93점, 6시간 91점, 8시간 97점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걸 가져와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이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걸 예측을 하는데 이제 이 원래 A 값하고 B 값을 선택하는 게 지금 제일 핵심인데 이걸 지금 어떻게 선택하는지는 지금 모르는 상태잖아. 그러니까 A와 B를 선택하는 일단 방법인데 방법을 우리 지금 모르는 상태니까 그냥 대충 그냥 감으로 지금 일단 3, 76으로 지금 선택했다가 합시다. 3, 76으로 여기서 이제 대충 3, 76으로 이렇게 선택해서 y절편은 76이고 그다음 기울기는 3이다라고 이제 대충 선택했다고 합시다. 뭐 이게 옵티멀은 아니야. 제일 좋은 건 아닌데 하여튼 이렇게 했다고 가정하면은 그럼 요 방식에 의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yi가 이게 3xi yi의 해시 3xi 플러스 76이 되니까 그럼 우리가 예측값은 x가 2일 때 2일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다 2를 넣는 거야. 2를 넣으면 어떻게 돼? 6에다가 76이니까 82가 되는 거야. 2를 넣으면 82가 되는 거고 여기에다가 4를 넣으면 어떻게 돼? 4, 3, 12에다가 76이 되니까 88이 되겠네. 그래서 이 공한 거야 이게 88. 그럼 6은 이게 x에다 6을 넣으면은 6, 3, 18에다가 76이 더하니까 이게 94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8은 8, 이제 1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측했다는 거예요. 예측값들이 이게.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했던 오차 이 오차가 에러라고 그러는데 에러라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아까 어떻게 한다고? 예측값에다가 yi 이게 yi 햇이야. yi 햇이고 이게 yi고 이게 xi고 이렇게 됐네.
yi 해서 이 yi를 빼주는 거지. 그럼 이건 1이 되는 거. 80에서 81이니까. 그다음 88에서 94를 빼니까 마이너스 5가 되고 94에서 91이 되니까 3이 되고 100에서 97이 되니까 3이 이렇게 된다고. 요게 이제 일치값이 되는 거. 이게 이제 에러가 되는 거지. 에러. 그럼 이 에러를 어떻게 이제 다루느냐 하는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요 두 가지 방식으로 다룬다고. 에러가 나오면. 그래서 이게 에러를 이걸 이제 어떻게 합을 하는 방식을 요걸 이제 이 비용 함수 코스트 펑션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걸 에러들을 요게 에러니까 에러를 절대값을 씌워서 왜냐하면 이게 뭐 커지든지 작아지든지 이게 뭐 플러스로 되든지 마이너스 되든지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뭐 그 절대값을 씌워서 이제 이걸 다 더해 주는 거. 그래서 뭐 이건 n분의 1을 나누는 건 이건 뭐 크게 중요하진 않아.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이건 평균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그래서 이게 에러 이게 yi 해시고 yi 해에다가 이제 yi 이게 예측값에다가 이 실제값을 뺀 거에다가 절대값을 하는 게 있고 이게 min absolute difference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MSE라고 이제 이게 훨씬 더 중요해. MSE 실제로 이걸 거의 다 써. MSE min squared error. 앞으로 이제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쓰게 될 텐데 min squared error인데 이건 뭐냐면 에러에다가 요게 아까 에러라고 했지 에러에다가 제곱을 해주는 거야. 제곱을. 그 둘 다 이제 어디에서 이제 이게 이 실제 값에서 이제 에러 값이 벗어나게 되면은 어떤 걸 이제 해주게 되는데 왜 우리는 절대 값을 해도 되는데 왜 이거 제곱을 해서 MSE를 주로 많이 사용하느냐? 왜 절대값 대신 제곱을 많이 사용하는가? 그러니까 뭐 절대값 해도 될 것 같은데 절대값이 더 편할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나중에 미분을 해야 되거든. 미분을 해서 그래서 A 값하고 B 값을 결정해야 되거든. 응? 결정하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이게 y는 x의 절대값을 미분한다. 이 골치 아파 이게. 이거 뭐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1이고 마이너스 이렇게 돼. x가 0보다 크냐, x가 0보다 작으냐 뭐 이렇게 되잖아. 근데 이거를 x의 뭐에다가 제곱을 미분해 버리면 이걸 미분한다 하면은 이 x 이 언제나 똑같이 나온다. 이거 쉽다고 이게. 그래서 예전부터 이런 이 제곱을 오차로 해서 많이 사용해서 사실 뉴턴도 이게 제곱을 오차로 사용해서 하는 것들이 이게 뭐 최근에 나온 얘기가 아니라 이건 뉴턴 시대부터 이미 사용했던 거야. 리스트 스퀘어 법이라고 민 스퀘어도 하고 거의 비슷한데 리스트 스퀘어 에러를 뭔가를 사용하는 거. 이거 뭐 뉴턴 시대부터 사용한 거야. 뭐 17세기, 18세기, 17세기부터 이미 사용한 거라고. 그러니까 미분이 이제 발명된 것부터 그때부터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서 이게 절대값을 해도 되는데 절대값을 하든지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yi 빼기 yi의 해시를 하나 그다음 yi 빼기 yi의 뭐 이게 절대값은 어차피 똑같으니까 이 제곱을 하면 어차피 똑같잖아 이게 이거 뭐 앞뒤 빼는 그 순서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고 그래서 이 제곱을 해서 하는 이유는 미분해서 AB를 구할 거기 때문에 AB를 구하는 걸 우리가 오차를 제일 줄인 걸 찾으려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걸 이제 사용한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 이 우리가 이 오차라는 거 앞으로 이제 굉장히 많이 따라다닐 거야. 오차를 우리가 어떻게 에라를 어떻게 I 번째 에라를 말하는 거야. 그걸 어떻게 우리가 정의하냐면은 이게다가 yi 이게 예측값 값에다가 이게 이제 실제값 값을 뽑은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코스트 펑션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걸 코스트 펑션이라고 제 우리가 이제 결국 구해야 되는 게 A하고 B를 구하고 싶은 거거든. 그래서 요걸 구하는 걸 요걸 n분의 1. 뭐 n분의 1은 사실 이거 큰 상관없어. 뭐 그냥 이게 그러면 뭐 i가 1부터 n까지 하면은 이게 i 절대값이 마이너스 해에다가 yi의 제곱을 해서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걸 MSE라고 해. MSE. mean squared error. 그러니까 이게 평균은 나누기 때문에 이게 민 에버리지 값이라는 거야. 이게 민 스퀘어드 에러. 뭐 여기서 m은 중요한 게 아니라 요게 더 중요해. 이게 스퀘어드 이 제곱을 했다는 거예요. 제곱을 한 에러라고 스퀘어드 에러를 제곱을 했다고 지금 제곱을 해서 이걸 다루게 된대. 그러니까 절대값을 하는 것보다 제곱을 하게 되면 에러를 오차를 우리가 미분으로 다루겠다라는 그 어떤 우리가 선언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걸 제곱을 한 건 제곱을 우리가 에러에 제곱을
다루는 것은 미분을 쓰겠다는 거야. 사용해서 A와 B를 찾겠다라는 의미야. 예. 요걸 좀 잘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오차가 뭔지 에라가. 그래서 예측값에다가 실제값 빼는 거고 코스트 펑션 우리가 이제 요거를 미니마이즈 하는 요걸 미니마이즈 하는 거. 요 코스트 펑션 요 값을 이 A하고 B를 잘 적당히 조합하면은 이 A, B 값을 이제 찾을 수가 있는데 어떤 관점에서 이걸 제일 최소한으로 줄일 거냐 하는 건 그리고 에라를 제곱해서 이제 이걸 제일 줄여가는 요 방식으로 우리가 찾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해. 앞으로 이게 거의 머신러닝의 제일 핵심되는 지금 개념이야. 이 뭐 문제를 푸는 거는 뭐 그냥 숫자를 대입해서 푸는 건데 이 두 가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 에러가 뭔지, 오차가 뭔지, 그 다음에 비용 함수, 코스트 펑션이 뭔지. 그래서 MSA를 사용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걸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건 데이터가 이제 뭐 하여튼 하계 올림픽의 메달 수를 예측하는 건데 이게 이제 메달 수를 하는 건데 만약에 A라는 사람은 뭐 이게 중국하고 이게 뭐 이거 뭐 삼국이니까 중국, 일본, 한국이 이제 그 올림픽 하기 전이야. 하기 전에 이제 A라는 사람은 중국은 65개 그러니까 전체 메달 개수를 65개 그다음에 일본은 32개 그다음 한국은 25개 그다음 B라는 사람은 A는 이게 뭐 중국은 80개, 그 다음에 일본은 이게 35개, 그 다음에 한국은 20개 이렇게 예측을 한 거야. 그런데 이게 예측값들이에요. 예측값들인데 이 예측값을 그러면은 실제로 이걸 올림픽 하고 나니까 이제 뭐 딴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실제값이야. 이게 실제값. 실제 값들이야. 그래서 이게 중국은 70개 땄고 이게 일본은 41개, 그다음에 한국은 21개 이렇게 땄나 봐. 2016년도에 이렇게 땄는데 그렇다면은 A가 예측을 잘한 건지 B가 예측을 잘한 건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되거든. 요걸 이제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A는 그러니까 실제는 이렇게 된 거야. 실제 이제 끝나고 나서 실제는 이게 70, 그 다음에 41, 그 다음에 21 이렇게 되는 거야. 21. 이렇게 이거는 중국, 이거는 일본, 한국 이렇게 되는 거고 A는 어떻게 A의 예측 뭐 이전에 예측한 거지. 65, 그 다음에 32, 좀 이상, 32, 그 다음에 25로 예측했고 그 다음에 B의 예측은 이게 80, 35, 그다음에 20으로 예측한 거야. 그럼 이 어떤 예측이 더 좋은지를 계산을 해봐야 돼. 그래서 보면은 이게 에러를 보면은 A 예측의 에러를 봅시다. 에러는 보면은 에러. 에러는 어떻게 되냐면 결국 예측값에서 빼주면 되는 거잖아. 그럼 65에서 70이니까 이게 뭐 5가 되겠네. 마이너스 5가 되겠네. 마이너스 실제 5, 뭐 마이너스 여기서 빼주는 거죠. 그러면서 32에서 41을 빼주니까 마이너스 9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4가 요렇게 되겠네. 이 A의 에러. 그래서 뭐 이걸 A의 에러인데 A의 에러 이렇게 적읍시다. 그 다음에 이거는 B의 에러. 이거는 이제 80에서 70이니까 10이고 그 다음에 35에서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6이고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1 요렇게 된 거야. 이게 지금 그 에러 값들이. 그럼 아까 했듯이 이걸 만약에 예를 들어서 MA 그러니까 민스퀘어드 에러 말고 이제 이게 앱솔루트 밸류 앱솔루트 에러 이걸로 하면은 이거는 각각 세 개니까 A의 MA 값은 그 다음에 이걸 보면은 3분의 1로 나누는 거야. 그 다음에 요 에러 값들의 절대값을 더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5의 절대값, 마이너스 5의 절대값. 그 다음에 마이너스 9의 절대값 플러스 4의 절대값.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전체 3분의 18 이렇게 되는. 그 다음에 B의 예측값을 보면은 이거 3분의 1에다가 이게 10의 절대값.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의 절대값, 그 다음 마이너스 1의 절대값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3분의 17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게 민스퀘어드 에러 말고 이게 앱솔루트 밸류 이거 절대값으로 예측한 거는 B가 더 잘했어. B가 잘했어. 응?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 잘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많이 사용해 MSE를 많이 써요. MSE의 A가 한 것들.
그럼 이것도 3분의 1로 나눠주고 그다음에 5의 제곱이 되는 거고 그래서 5의 마이너스 5의 제곱 그다음에 마이너스 9의 제곱 그다음에 4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MSE의 B의 오차는 이 코스트 펑션의 오차는 이렇게 되는 거. 그다음에는 이게 10의 제곱 그다음에 마이너스 6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제곱 요걸 계산해 주면은 뭐 계산한 게 있어서 뭐 계산해 보세요. 이거 그러면 122가 되고 요거는 3분의 밑에 거는 3분의 137이 돼. 그럼 어떤 게 더 낮은 거야? 그러니까 에러가 낮은 게 더 좋은 거지. 이게 더 좋다고. 그러니까 이게 관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는 거야, 이게. 똑같이. 그러니까 앱솔루트 밸류로 보면은 B가 더 잘한 거고 요게 B가 더 잘. 요걸로 요 관점에서는 B가 잘한 거고 근데 MSE 관점에서 보면은 어떻게 A가 더 잘한 거야. 근데 우리가 주로 뭘 본다고? 이 MSE를 관점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요게 전체적으로 제일 잘 이게 되는 거지. 이 관점. 이게 A가 더 잘한 거, A가 더 잘한 걸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다고. 이게 더 낮은 값일수록 더 좋은 거니까. 에러율이 더 완전히 완벽하면 제로가 나올 거 아니야. 완벽하게 내가 맞췄으면 다 000, 0에 제곱하면 다 제로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게 더 잘했다라는 거야. 이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거 왜 더 잘했냐 하면은 이게 도미넌트 하게 되면은 이게 에러가 제곱이 되잖아. 제곱. 그러니까 이게 틀린 게 잘 보면은 틀린 게 큰 숫자로 틀리면 더 불리해. 이게 지금 여기 보면은 이게 지금 큰 숫자가 보면은 여기서는 이 A는 여기서 9에서 9만큼 차이 나잖아. 이게 그러니까 1번을 예측한 값이 9만큼 차이 나는 거고 근데 B는 뭐 다른 것들은 다른 것보다 낮은 것 같은데 여기 10에서 이게 에러라는 게 이게 도미넌트 하게 되는 거야. 이게 제일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에러가 제곱이 되다 보니까 좀 틀린 게 많아질수록 틀린 게 하나를 잘못 틀리더라도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치명적이 되는 거야. 이게 너무 많이 틀리게 되면 하여튼 뭐 그런 거고 그래서 이거 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게 B가 더 잘한 거야. B가. 요게 더 중요한 거지. MSE를 우리가 다루기 때문에 MSE를 다루기 때문에 A에서 3분의 A가 더 잘한 거야. A가 더 승리한 거라고. 그래서 뭐 만약에 내기를 했으면 A가 가져가야 된다고. 그다음에 MSE를 최소화하는 이제 AB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코스트 펑션 이 JAB 이렇게 돼 있는 걸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2차 함수 뭐 많이 배웠잖아 이게 2차 함수에서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y는 이게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다 뭐 이렇게 해서 뭐 플러스 뭐 2에 이게 3이다 뭐 이렇게 돼 있을 때 요거의 최소값과 최대값은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이게 뭐 결국 2차 함수니까 여기 보면은 1, 하나, 둘, 셋 이렇게 돼서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게 이때 그러니까 x가 1일 때 최소값 y 최소값 3을 갖는다라는 거 우리 이미 알고 있잖아. 이게 최소값을 갖는다는 거 알고 있거든. 이거 어떻게 해서 이거 구할 수 있어요? 이 지점을. 이거 물론 완전 제곱식으로 하면 이걸 알 수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이게 뭐 1차 텀 x에 대한 1차 텀 그러니까 하나의 텀만 있으면은 이런 거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는 게 쉬운데 뭐 두 개의 미지수가 있다 이러면 좀 골치 아프거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 하면은 주로 dy, dx를 해서 이걸 0이 되는 걸 요걸 잡잖아. 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최소값, 최대값을 찾을 수 있는 걸 하거든. 그럼 요걸 미분해 주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는 2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3을 요걸 전체를 미분한다고. 그럼 이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4의 x 마이너스 1 이게 제로가 되는 거. 뭐 앞에 이게 미분해 주면 x는 1일 때가 이제 뭐 최대가 되든 최소가 되든지 근데 이게 양수가 되기 때문에 이게 1일 때 최소값을 가지는 거지. 그리고 1 넣어주면은 1 넣어주면은 이제 3이 되는 거지 3. 아니면 요 수식이 이게 이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건 바로 하니까 4의 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7 뭐 이렇게 주어졌다. 이렇게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주어지면 요거를 아는 것도 물론 이걸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서 위에처럼 바꿔서 할 수도 있지만 이걸 dy dx로 해주면 8x 마이너스 8은 제로니까 x가 1일 때 최소값을 가지는 거거든. 1 넣어주면은 여기 1을 대입을 하면은 4 곱하기 1이고 마이너스 8 곱하기 1 플러스 7 이렇게 되니까 이게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값을 구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미분을 해서 이걸 구할 수가 있다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게 x에 대한 식들인데 우리가 이제 다루는 거는 요렇게 돼 있는 거거든. 이게 이게 나와 있으니까 봅시다. 여기 보면은
이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게 예측값이 되잖아. yi의 햇이 이렇게 되는 거. yi의 햇 빼기 yi의 제곱이 되다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요 값들을 이제 다 넣어주는 거예요. 이들 아까 여기 했듯이 이게 2시간일 때 요 값을 다 넣어준다고 여기서 요 값들. 그러니까 2시간일 때 어떻게 이 실제 값은 81이고 요 예측한 값이 82잖아. A, B의 값에다 다 넣어주는 거예요. 2시간일 때 그럼 넣어주면 요 값을 요걸 가지고 해주면은 2시간일 때 이게 A 우리가 모르는 게 A, X, I, Y, I의 해시 이게 AX 플러스 B가 되니까 2시간일 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2X 그러니까 2A A 플러스 B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YI의 해시. 그다음에 4시간일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4A 플러스 B가 되는 거고 6시간일 때는 6A 플러스 B가 되는 거고 8시간일 때는 8A 플러스 B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요 식에다가 어떻게 이 값들을 빼주면 되는 거죠. YI 값들을 다 빼주면 그걸 적은 거야 이게 지금 적은 게 이게 Y 이 2시간일 때의 YI의 해시잖아. 이게 YI의 해 이것도 6시간일 때 yi의 head, 이것도 8시간일 때 yi의 head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제곱을 다 해주는 거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이제 그래서 이걸 다시 적으면은 이걸 쭉 보면은 어떻게 한다? 여기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에서 이제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다뤘던 미분은 아까 내가 했지만은 이게 A, B는 주어진 상태에서 이 X라는 미지수에 대해서 했을 때 Y에 대해서 X라는 미지수에 대해서 한 거고 지금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것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이 J라는 게 J라는 게 A, B, 이거 A, B 이 두 가지 변수를 A, B가 지금 변수야. 이걸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고. 이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배우던 X하고 뭐 이런 게 된다. X1, X2 뭐 이렇게 하나의 변수밖에 여러분들은 안 배웠는데 이 두 가지 변수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걸 찾아내야 돼. 이게 변수라고. X가 변수가 아니라 이게 변수라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미분을 해줘야 된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X에 대해서 미분해 줬듯이 A에 대해서 미분하고 B에 대해서 미분하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의 변수만 있을 때 만약에 A에 대해서 만약에 뭐 이게 되는 이게 B는 뭐 만약에 상수였다라고 하면은 이 오차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보면은 우리가 이걸 잡는 것 자체를 어떻게 한다고 이 기울기가 이게 오차를 L라고 그 라운드 A를 이게 하나의 변수 같으면 DE를 DA에 대해서 미분해서 제로가 되는 요 값을 일단 먼저 찾아야 되는 거잖아. A에 대해서 미분해서 찾아서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지금 2차원 평면상에 있다고 2차원 아니 그러니까 2차가 있다고 이 2차가 아니라 이게 변수가 두 가지가 있다고 변수가 두 가지 그러니까 변수가 두 가지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결국은 어떻게 표시를 해야 되냐면 하나만 있으면 변수가 하나면은 한 개일 때는 이게 x 값의 x축에다가 이렇게 하고 이게 오차 테라가 이게 어떤 A라는 변수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데 두 번째로 변수가 두 개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A, B 축에서 이제 이게 뭐 이 에러를 이렇게 표시할 수밖에 없는 3차원 공간으로 표시할 수밖에 없다고. 3차원 공간이 이렇게 뭐 여기서 이렇게 되면 요건 구하기 쉬운데 이 3차원 공간에서 이제 이 변수가 두 개니까 A, B 두 가지니까 이게 3차원 공간에서 표시를 할 수밖에 없다고. 그럼 이거를 할 때 이제 이게 약간 좀 복잡해지게 되는 거지 이게. 근데 뭐 이 원론적으로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 그래서 A, B 이게 여기서는 뭐 이게 세타 1, 세타 2를 세타 0, 세타 1이라고 했는데 이 세타 0, 뭐 세타 1인데 뭐 A, B라고 생각하면 돼. 어떤 두 가지 이 변수에 따라서 이 그림이 이렇게 되면 3차원으로 면 요 밑에 가는 요 밑에 어떤 점이 이제 이게 어떤 값이 되겠지. 그러니까 그 점을 어떻게 찾느냐 하는 거야. 어떻게 찾냐. 그러면은 이걸 봅시다. 이걸 그림을 이제 3차원 공간에 그리면은 좀 약간 이상하긴 한데 요 앞에 있는 식을 쭉 그대로 그린 거야. 이걸 A축, B축 해가지고 이 그림을 그린 거야. 근데 이게 이제 이 그림이 3차원으로 돼 있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 이걸 정확하게 알기가 좀 힘이 든다고. 파악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지. 그래서 하여튼 요 그림을 그려서 보면은 이게 이 축에 한 요 정도 되는 어떤 값에서 되는데 이렇게 보면은 3차원 공간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걸 알기가 굉장히 어려워.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요렇게 등고선으로 표시하면 이걸 좀 알 수 있다고. 이거는 보면은 이제 2차원 평면상에서 그림을 그린 거야 이게. 그 위에서 보면서 이 높이를 요 표시를 한 거야. 우리 A고 이걸 B고 이제 이 2차원 평면상에서 이게 하니까
이게 지금 요 자체 이 동그라미 이거는 뭐냐면 이게 에러를 나타내는 거예요. 에러가 점점점 이제 이 값들이 여기서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커지게 되는 거지. 커지지. 예, 에러가 커진다. 이쪽으로도 이제 커지게 되는 거지. 그럼 제일 작은 거는 뭐 요 정도 요 중간 요 정도 있는 어떤 값이겠네. 요 어떤 값. 어? 요 어떤 뭐 이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요 정도 어떤 값에서 지금 최소 값이 되겠네. 그러니까 그 값을 이제 어떻게 차이낼 수 있느냐 하는 건데 이것도 결국 미분을 할 수밖에 없다고. 이걸 이제 편미분이라고 그래요. 편미분. 편미분은 뭐냐 하면은 미분은 미분인데 뭐 미분하고 똑같아. 뭐 다를 건 없고 편미분은 파셜이야. 파셜 데리버티브. 데리버티브. 파셜. 파셜은 그 중에서 어떤 뭐 부분적으로만 하겠다라는 거야. 편미분. 그래서 이게 부분적으로만 좀 하는 건데 데리버티브가 이거 내가 찾아보니까 이거 디리버티브가 요게 E가 아니라 이게 A가 되네. 그래. 이상하더라고요. 디리버티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되고 이거 그래서 뭐 어떻게 하냐면 어떤 fx를 요거는 이제 하나의 변수가 있는 건데 요 하나의 뭐 이건 하나 x하고 y 이렇게 돼 있다 할 때 어떻게 미분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이 미분이야. 미분이 보면은 x라는 변수 하나에 대해서 이걸 하는 건데 이게 이걸 그래서 이 미분 뭐 이건 정의고 위에 거는 표기법은 y hat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 f 다시 x 그다음 y를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 그다음 dx dx의 fx 뭐 이렇게 적어도 요게 이제 일반적으로 미분을 말하는 거고 이게 그다음에 이 편미분이라는 건 변수가 뭐 두 가지 뭐 예를 들어서 xy라는 게 있는데 뭐 z를 이게 xy의 두 가지 변수에서 뭐 이게 뭐 바뀌는 거라고 하는 거지. 그렇게 될 때 이게 이제 이 f를 이제 미분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랑 y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랑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걸 봅시다. 그래서 이걸 하는데 x에 대해서 미분할 때는 여기 보면은 y는 상수로 취급하는 거예요. x에 대해서 미분할 때는. 그러니까 변수를 미분하는 게 아니라 이거 잘 보면은 우리가 원하는 한 가지 변수, 우리가 원하는 한 가지 변수에 대해 미분하는 건데 하나의 변수에 대해서 미분한다. 그 외에는 모두 상수로 취급한다고. 상수로. 컨스탄트 상수로 취급하는 거예요. 이게 편미분이라고. 그래서 이걸 봅시다. 이뭐 굉장히 어렵지 않아 하나도. 그 fx를 봅시다. 이게 첫 번째 이게 fx가 x 제곱 yx 플러스 a라고 하면은 이거를 어떻게 그러니까 이 미분은 원래 dx 뭐 이렇게 되잖아요. 물론 x에 대해서 미분하라고 그러면은 이게 z를 그다음 dz를 dy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데 이 편미분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걸 이제 둘 중에 좀 표시를 한다고 이 라운드라고 그래. 라운드 Z, 라운드 X 이 말이야. 이거는 D로 읽잖아. D Z D로 읽고 요거는 이렇게 약간 D인데 약간 좀 구부러진 라운드라고 그래. 라운드 Z, 라운드 X 이렇게 읽는다. 라운드라고 읽는다. 그러니까 이게 편미분의 표시야 이게 편미분. 아마 여러분들 저기서 아마 배울 것 같은데 전자기학에서 하여튼 뭐 이렇게 그래서 이 뭐 어려운 건 아니고 그래서 라운드 이 fx를 이걸 x에 대해서 미분하여라 라운드 x에 대해서 미분하여라 하면은 이걸 뭘로 x만 뭘 이 이제 변수를 보고 나머지는 상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상수 이거 x에 대해서 미분하면 뭐가 되겠어? 이거 2x 그다음에 이거 미분하면 뭐 어떻게 y는 상수야 이때는 그럼 플러스 y 상수니까 그럼 x를 미분하면 y 이렇게 되겠지. 그럼 dx 플러스 y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라운드 Y를 응? Y에 대해서 이제 미분하라는 거야. 그럼 미분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Y만 지금 변수라고. 나머지 다 상수야. 그럼 상수니까 이거는 미분하면 뭐 제로가 되는 거고, 이것도 제로가 되고, 이거는 뭐 미분하면 X만 살아남겠네. 그래서 X 이렇게 된다. 그럼 두 번째 거 한번 해봅시다. 두 번째 거. fxy인데 이게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래. 그럼 이건 뭐 똑같이 나오겠지. 그래서 이거를 x에 대해서 미분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변수고 이거는 상수지. 이거는 상수가 되지. 그럼 이 미분하면 제로가 되지. 이거는. 그다음에 이거는 2x가 되겠지. 2x고. 그다음 y에 대해서 미분하라 하면은 y에 대해서 그럼 y는 이거는 이제 라운드 y에 대해서 하라고 그러면은 이거는 변수고 이건 상수라고. 그러니까 y가 안 들어간 건 다 상수야.
그럼 미분하면 제로가 되는 거고 이거는 UI 이렇게 되는 거고 UI 이렇게 되는 거죠. 어렵지 않아. 응. 그래서 요거를 봅시다. 이걸 미분할 때 이제 A, B 이게 우리가 찾고 싶은 거는 A와 B라는 게 이제 이게 주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이게 J의 AB 이게 코스트 펑션이라고 그러는데 JAB를 A와 B에 대해 각각 편미분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결국 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라운드 J가 AB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라운드 A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고 하나는 B에 대해서 미분해서 이걸 제로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게 이퀄 제로 이렇게 둔다고 이렇게. 요걸 찾아야 돼. 요걸 만족하는 A와 B를 찾으면 된다고. 그래서 요게 식이고, 요게 식이고. 근데 이게 JAB가 이렇게 주어졌잖아. 아까 JAB가 이게 JAB거든. 이게 두 개가 이게 JAB거든. JAB 코스트 펑션이 이렇게 주어진 거거든. 뭐 n분의 1에 그래서 n분의 1은 어차피 n은 요 상수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 이거 뭐 있으나 없으나 이거 뭐별 상관이 없어. 이건 우리가 구하는 거에서는. 그래서 뭐 있으나 없으나 큰 상관없는데 뭐 하여튼 그 원래가 정의상 이렇게 적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냥 에버리지 값으로 뭐 이렇게 해준다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거는 뭐 아무런 역할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썸에 A 이게 YI의 해시고 YI의 해시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YI의 해시인데 어떻게 이거는 A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 이거는 B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 그걸 이퀄 제로를 둔다고.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미분을 해야 되는데 잘 봅시다. 이런 것들을 만약에 봅시다. 만약에 JAB가 이렇게 주어졌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잘 가정해 봅시다. 그럼 여기에서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요게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하고 좀 약간 달라. 우리가 구해야 되는 식은 이 식을 해야 되는데 이 식은 좀 약간 복잡하니까 이거보다 좀 간단한 거 뭐 예제를 한번 하는 거야. 이 예제야. 예제. 이게젠플. 그 JAB가 3A 제곱에다가 3B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7A 마이너스 7B 플러스 10 요렇게 주어졌을 때 그러니까 물론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게 만약에 이 텀이 없으면 우리가 완전 제곱식으로 바꿀 수가 있어. 근데 이 텀 때문에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어렵다고. 이 텀 때문에. 이텀 때문에 이 XA의 A와 B에 대한 완전 제곱식이 식으로 바꾸는 게 어려워. 어렵다. 어렵다고. 그러니까 이걸 그 바꾸는 게 쉽지가 않아. 이거 완제곱식으로 바꾸려면은 이거 굉장히 복잡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미분을 주로 사용하는 거야. 완제곱식이 물론 직관적으로 보면 더 쉽긴 한데 이렇게 마이너스 AB라는 텀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완전제곱식으로 바꾸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 이거 자체가. 그래서 이제 요렇게 쓰는데 그래서 먼저 보면은 이거를 뭐 A에 대해서 이제 미분하는 거지. 그 제로를 두는 거지. 그다음에 B에 대해서 미분해서 제로를 두고 그렇게 되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A에 대해서 미분할 때는 A만 변수이고 B는 상수라고 두는 거거든요. 요 관계에서 A는 J, A, B 중에서 A만 변수이고 B는 상수로 취급한다고. 요거는 어떻게? 이거는 B는 변수이고 A는 상수, 컨스탄트로 취급하기 때문에 미분하면 다 날아가. 여기서 잘 봅시다. 이걸 이제 미분한다. 그럼 각각을 봅시다. 이제 이걸 좀 지워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이게 이 JA를 첫 번째 식에서 A에 대해서 미분한다고 그러면 요거는 미분하면 A에 대해서 미분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는 6A 되겠지. 그럼 요거는 뭐예요? 이거는 상수잖아. 그럼 미분하면 제로 되겠지. 제로. 그럼 요거는 A만 미분이니까 A만 변수고 그러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B 이렇게 돼 있고. 그럼 요것도 미분하면 어떻게 7A가 7이 되는 거고. 요거는 어떻게 돼? 요건 상수고. 요것도 상수 이렇게 제로 되잖아. 요걸 적은 거야. 6A 마이너스 B 플러스 7. 요걸 이게 제로 되는 거. 6A 마이너스 B 플러스 7.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이게 두 번째 이게 B에 대해서 미분한다. 그러면 이건 뭐야? 이건 상수거든. 제로가 되는 거고. 이건 변수이 이거는 6B가 되는 거고. 요거는 마이너스 A가 되는 거고. 요거는 제로가 되고. 요거는 마이너스 7이고. 요거는 제로 이렇게 되겠네. 각각을 6B 이게 6B 마이너스 A에 마이너스 7은 제로 이렇게 되는 거야. 요거 두 개를 풀으라는 거야. 이거 푸는 거는 뭐 쉽지. 여러분들
뭐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역행렬을 해서 구해도 괜찮고 뭐 그렇게 해도 그냥 이건 뭐 간단한 거니까 그냥 뭐 바로 대입해서 뭐 풀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뭐 여기에서 요 1번식에서 이게 b는 6a 플러스 7이 되니까 요 이제 대입을 해주면 되지. 대입. 이 대입을 해서 하면은 a는 마이너스 1이고 b는 1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요게 아까 등고선으로 보면은 a하고 b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이게 마이너스 1,1일 때 요게 지금 이 등고선이 이쪽으로 가면 커지거든. 이쪽으로 갈수록 커진다고. 등고선을 쭉 그린 거라고. 마이너스 1,1일 때 이게 이제 최소값이 되는 걸 지금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미분해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일반적인 것도 구할 수 있으니까 이거 예제로 보는 거. 요것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것도 A에 대해서 미분하고 B에 대해서 미분하는 걸로. 그래서 이제 미분을 해봅시다. 이제 편미분. 그래서 보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보면은 요거를 어떻게 이 JAB가 이렇게 주어져 4분의 1이고 뭐 이 제곱되고 이 제곱 이렇게 다 돼 있다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사실 4분의 1은 별 상관이 없지. 이게 미분하는데 4분의 1은 상관없으니까 사실 요 텀을 미분하는 거야. 요 텀. 요 텀. 요 텀을 미분하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이제 미분하는데 이거를 먼저 첫 번째로 이게 A에 대해서 라운드 해준다고. A에 대해서. 이건 이 두 번째는 B에 대해서 라운드 해주고. 그래서 여기에서 나머지는 A만 이제 변수고 나머지는 상수니까 이걸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요거를 이 A에 대해서 미분해 주니까 이 제곱이니까 어떻게 이 제곱이 나오면서 2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 제곱이 나오면서 2가 되고 또 요 상수가 되니까 2가 되는데 이게 다 제곱식이 있으니까 제곱 여기다 곱하기 2를 생략한 거야. 사실은 이 곱하기 2 이것도 곱하기 2가 돼야 되고 곱하기 2가 돼야 되고 이 곱하기 2가 돼야 돼. 이 제곱이 미분되면서 제곱이 되니까 요 제곱 되는데 요거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4는 요건 달라지니까 요거는 그대로 6 이거 미분하니까 이렇게 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나 무슨 말이냐면 이게 잘 봅시다. 2a 마이너스 2a 플러스 b 마이너스 81을 이걸 라운드 a 요거를 라운드 a에 대해서 이걸 라운드 a에 대해서 미분한다라는 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걸 일단 요 제곱이 되니까 2가 빠져나오고 2a 플러스 b의 마이너스 8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곱하기 뭐 이게 또 미분돼야 되거든. 곱하기 2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 제곱에 대한 2가 있고 또 요 상수 앞에 돼 있는 거 요게 2가 된다고. 그다음 또 두 번째 탕도 라운드 a에 해주면은 4a 플러스 b 마이너스 93 요 제곱을 요걸 미분해 주면은 요것도 미분하니까 2가 나오고 그다음 4a 플러스 b 마이너스 93에다가 곱하기 요또 4가 요렇게 돼야 돼. 그다음에 라운드 a에 이게 6a 플러스 b 마이너스 91의 제곱 이렇게 하면은 요게 또 이 제곱이 있으니까 2가 내면서 이게 6a 플러스 b 마이너스 91에 곱하기 이게 6이 요렇게 되거든. 그다음에 라운드 A에 이게 8A 플러스 B에 마이너스 97 제곱 이렇게 하면은 이거 제곱이 여기 빠져나오면서 2에 이게 8A에 플러스 B에 마이너스 97에 곱하기 8 이렇게 된다. 근데 이게 2가 다 똑같으니까 어차피 다 똑같잖아. 어차피 이 더하기해서 제곱할 거거든. 그러니까 이걸 생략한 거야, 이걸. 생략한 거라고. 그래서 요것만 지금 적은 거라고. 요 부분만 지금 이게 지금 적은 거라고, 이게. 요거만 이렇게 적었다고. 이 부분 더하기 이게 더하기 이게 더하기 그 2를 생략해서 제로 어차피 이게 2를 적어도 이게 어차피 제로니까 이거 별 상관이 없다고 4분의 1도 뺐잖아 어차피 똑같이 들어간 거는 별 상관이 없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다 정리를 한다고 그러면은 이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 4a고 그럼 이렇게 하면 2b 이렇게 하면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제 16a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36a 그다음에 요걸 하면 64a a에 대해서 이제 a가 중요한 거니까 이렇게 다 되는 거고 그다음 b에 대해서 또 다 먹는다고 그러면 이거는 2b 그다음에 요쪽에 4b 그다음에 이거는 6b 그다음에 이거는 8b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해주면은 이게 이코르 제로니까 이제 마이너스가 이제 플러스가 되죠. 그럼 2 곱하기 81 그래서 2 곱하기 81 그다음에 4 곱하기 93 4 곱하기 93 그러면 6 곱하기 91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8 곱하기 97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걸 다 정리를 해주면은 어떻게 했냐면은 이 정리해서 보면은 이걸 정리해서 이제 뭐 나눠줬네. 나눠서 보면은 이게 뭐 30a에다가 5b 그다음에 이게 363 이렇게 되는. 사실은 이게 어떻게 되냐? 이게 20b가 나와야 되죠. 이게 10이고 10이 되니까 20b가 이 전체를 4로 다 나누는 거거든요. 4로 나눠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요거 자체는 내가 볼 때는 이게 43 120a가 나오는 거고 120 원래는 120a 플러스 20b는 이게 464 곱하기 4 이렇게 나타나요. 그 4를 다 나눠서 이렇게 구한 거야 이거. 뭐 이건 할 수 있겠지 이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B에 대해서 하면 똑같이 돼. B에 대해서 하면. 근데 이건 좀 더 쉬워. 왜냐하면 이거 B 앞에는 상수가 1이기 때문에 이거 한번 뭐 미분해서 해주면 된다고. 그래서 원래 이 미분하면 제곱해주면은 이게 B만 이제 그러니까 원래는 2가 들어가야 돼. 이게 2가 2 다 들어가야 되는데 제곱하는 그 텀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차피 다 똑같기 때문에 다 그냥 다 똑같이 그냥 제외시킨 거야. 그래서 근데 여기는 이제 B 앞에는 1이니까 곱하기 1 위에서 이게 막 2가 곱해지고 4가 곱해지고 하는 것들이 다 이제 1이 곱해진 거지 1이. 그러다 보니까 1을 뭐 굳이 곱할 필요가 없으니까 다 이렇게 되고 그럼 요거를 해주면은 이제 A끼리 또 묶으면 2A 이렇게 들어가고 4A 4A 그다음에 6A 8A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B니까 이건 4B 이렇게 되겠지. 그다음에 이제 상수니까 81, 81 이제 이 빼기가 이제 건너편으로 넘어가면 93 더하기 91, 97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이제 정리를 해주면은 어떻게 돼? 이거는 뭐 2로 나눠져야 되는 거예요. 10a 더하기 2b는 1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식하고 이 식하고 이 식을 그대로 적어줘서 이렇게 적어주면은 이걸 이제 풀어주면 되잖아. 이거 30A에다가 5B는 464, 그다음 10A 플러스 2B는 181 이렇게 되거든. 그럼 이걸 계산해 주면은 어떻게 A하고 B를 계산해 주면은 뭐 이거 뭐 매트릭스로 계산해도 되고 인버스 매트릭스로 이거 뭐 다 했잖아. 아니면 그냥 여러분들이 뭐 이거는 뭐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중학교 때 배웠던 그 뭐 대리 가간법이나 뭐 대입법 이걸 이용해서 구해도 괜찮아. 뭐 그렇게 뭐 대단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A가 2.3, B가 79일 때 이게 이제 이 오차가 제일 최소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미분에서. 그래서 제일 좋은 값은 어떻게 예측하는 게 yi의 햇을 어떻게 한다고? 2.3 곱하기 xi에다가 곱하기 더하기 79를 더해서 하는 게 이게 전체 오차를 제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 방법이. 그러니까 선형으로 예측했을 때 요 A, B 값이 A 값이 2.3이고 B가 이게 79일 때 이게 오차가 제일 작아진다는 이 네 가지 데이터에 대해서 물론 이게 데이터가 너무 작아가지고 이거 뭐 그렇게 정확하진 않아 이게.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구하는 건데 이거는 뭐 체인 룰이라고 하는 건데 뭐 이건 뭐 여기서는 그렇게 뭐 중요하진 않은데 하여튼 뭐 이게 좀 복잡하게 들어가면은 이 체인 룰이라고 해서 이 F의 뭐 GX를 이제 FX에 대해서 미분한다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 몰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X에 대해서 이걸 이 뭐냐면 X를 이걸 뭐 GX에 대해서 이 G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 통과시키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 이걸 다시 F를 통과시키는 거거든. F를. 그럼 F의 GX 이렇게 X가 GX에서 변화되고 또 그다음에 이걸 또 다시 FX를 이제 통과시키다 보니까 이거 두 번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런 미분이 이제 필요한데 여기도 마찬가지지. 우리가 이게 A가 있는데 이게 뭐 선형으로 되니까 뭐 이게 AXI 마이너스 플러스 B 마이너스 YI 이렇게 되는 거 이걸 또 다시 제곱을 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 제곱한 걸 미분하니까 뭐 이건 제곱은 그냥 바로 미분해줘도 되니까 뭐 크게 문제는 안 되지. 그래서 뭐 이걸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걸 미분하는데 이걸 A에 대해서 이 전체 이 제곱한 걸 미분하는데 요 2는 앞으로 빠져 나오고 사실은 2가 빠져 나오고 그 다음에 요게 ax 플러스 b에다가 이 ax를 또 미분해 줘야 되거든요. a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xi 이렇게 적을 수 있다고. 근데 뭐 이게 어차피 제로가 되기 때문에 이게 2는 적을 필요는 없어. 그럼 이걸 또 b가 되니까 이거는 b는 1하고 곱해주는 거니까 그 ax 그대로 하고 곱하기 1이 돼 있는 거지. 뭐 어차피 똑같이. 2는 둘 다 생략한 거야. 그냥 이 제곱에 있었던 2는 미분하면 2가 나와야 되는데 2분은 어디로 갔냐? 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그 생략한 거야. 다 모든 텀이 다 제곱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MSE를 사용하다 보니까 에러가 제곱이 되는 형으로 다 되거든. 그래서 그걸 다 생략을 했다고 그냥. 그럼 요거는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게 구하는 방법이고 요거는 이제 이걸 이제 우리가 이 매트릭스를 구했으니까 이게 지금 두 개짜리면은 뭐 이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많이 될 수가 있어. 이 데이터가. 그러니까 뭐이 생각을 해봐 이게 지금 잘 봅시다. 우리가 지금 뭘 예측하고 있냐면은 시간하고 여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시간 몇 시간 공부했냐에 따라서 성적이 어떻게 나오냐 이걸 예측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의 변수에서 AX 플러스 BI 이렇게 되겠지. yi가 해시 axi 플러스 b 이렇게 예측하고 있다. 근데 실제 이게 공부하는 시간에 의해서만 이게 시간인데 시간에 의해서만 이게
성적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 지금까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었고, 뭐 그 이전에 선수 과목을 얼마나 잘했고, 그럼 내가 얼마나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사실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A, B 두 가지 변수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되게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매트릭스 처리를 할 수밖에 없어 이게. 어?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의 변수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게 yi 햇을 우리가 예측을 하는 것은 원래 A1에다가 X1, A2에다가 X2, A3에다가 X3, 뭐 A4에다가 X4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더하기 하다가 B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많은 변수들이 이게 뭐 몇 가지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많은 변수들의 선형 합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이걸 이 전체를 미분해서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 이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룰이 있어야 된다고. 미분해서 이거 뭐 아까 우리가 예제로 했던 것처럼 뭐 4시간 뭐 4번 해가지고 뭐 2시간 하면은 몇 점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도저히 우리 문제 풀 수가 없어. 응? 너무 복잡해가지고. 그리고 데이터가 많아지면 또 그것도 자체 우리 네 개짜리를 지금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2시간일 때 2시간 공부하면 81점. 그다음에 4시간일 때는 뭐 93점. 그다음에 6시간일 때는 뭐 91점. 그다음에 8시간일 때는 뭐 97점 이렇게 네 가지 데이터에 대해서만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 미분할 수 있지. 손으로도 할 수 있어. 이거는 데이터가 그러니까 작아서 손으로 가능하도 한데 실적으로 이걸 계산 어떻게 할까? 이거 뭐 100개다, 뭐 200개다, 뭐 1000개다, 만 개다, 10만 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 이거 불가능하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 룰을 가지고 뭔가를 하는 수밖에 없어. 이 n개가 이제 제너럴하게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걸 봅시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이제 데이터 n개. 이게 지금 아까 4개까지만 했어요. 4개까지만 했었는데 이걸 n개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뭐 10개, 100개, 뭐 1000개, 만 개, 뭐 이렇게 들어간다 하더라도 뭐 계산하는 방법은 똑같지 않아, 어차피. 그 데이터만 많아진 거야, 이게. 학생 수가 많아져가지고 우리가 모을 수 있는 데이터가 많아지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좀 더 정확한 뭐 어떤 룰을 이제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지. 그래서 n개로 이제 확장한 거야, n개. 입장했을 때 이게 이제 선형결합이라고 할 때, 그래서 이걸 이제 A에 대해서 이제 라운드 A에 대해서 이제 미분해서 제로가 되는 거, 이걸 보면은 그럼 이거를 이제 미분해 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뭐 제곱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2가 되는 거야. 뭐 n분의 1, 요거는 뭐 n개로 나눈 거니까 이게 에버리지로 원래 JA가 n분의 1, 요게 2분의 A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걸 미분했는데 뭐가 되는 거야? A에 대해서 미분하다 보면 XI가 되는 거지. XI. 요게 제로가 되는 거지. 요게 제로. 그럼 요거는 이제 쭉 적어준다. 근데 이거는 제로가 이 이퀘이션이 제로가 돼야 되니까 요거는 전혀 상수가 없어. 이 상수니까 전혀 제로가 되는 거는 이걸 뭐 빼도 되잖아. 그럼 요거가 제로가 되는 거. 요거가 제로 되는 거. 그래서 이게 i가 1부터 n개까지 이게 a의 xi의 제곱 더하기 b의 xi 마이너스 yi xi 이게 제로가 되는 거. 이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썸이니까 어차피 따로따로 해줘야 되잖아. 이거는 썸이니까 i가 1부터 n까지 이 a는 이제 앞으로 빠져나가는 거고 a의 xi의 제곱 그다음 플러스 그다음 썸의 b의 xi 이게 그다음 마이너스 썸의 xi yi 이렇게 한 게 이제 i가 되는 거지. 이 제로가 되는 거지. 이 i에 대해서 다 해주면 되는 거지. 그걸 적은 거야 그냥 이게 뭐 대단한 거 적은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xi의 요 텀이 첫 번째 텀이 이렇게 적는 거, 두 번째 텀은 이렇게 되는 거고, 세 번째 텀이 이렇게 되는 거. 이게 제로가 된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게 A나 B는 이 I하고 상관이 없잖아. 이 I 번째 데이터랑 뭐 상관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고 이게. 이 썸하고 상관없다 보니까 앞으로 빼는 거야 이게. 그래서 A, B 이걸 빼는 거라고. A, B 빼서 그래서 A에다가 썸의 XI의 제곱 더하기 B의 XI 뭐 그다음에 썸의 XI, YI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이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뭔가를 나타낼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요 이퀘이션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이제 B에 대해서 이 두 번째 B에 대해서 이제 라운드 하는 거. 이거 해보면은 뭐 이것도 상수인데 이거 상수 뭐 이게 0이니까 제로니까 뭐 상관이 없고. 그럼 여기에 A, X, I 뭐 이 제곱이 여기 나온 거냐.
플러스 b에 마이너스 y에다가 곱하기 b를 미분하니까 이게 1이 되니까 사실 1이 있어야 되는데 1은 뭐 어차피 곱해주는 거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이걸 제로 하는데 이걸 이제 쭉 적은 거야. 그래서 yi 요 부분이 이제 요 첫 번째 부분이 되는 거. 썸을 따로따로 적은 거야. 그다음 b에다가 요 이렇게 b를 1부터 n까지 더한 거니까 사실은 뭐 이거는 상수로 적을 수 있는데 뭐 하여튼 이렇게 같이 적은 거예요. 그다음에 이건 yi의 썸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다시 이퀘이션을 적으면은 a는 상수로 밖으로 빠져나오다 보니까 a에다가 xi 썸한 거. 그다음에 이것도 b도 밖으로 빠져나오니까 b가 빠져나오니까 어떻게 1을 이제 n 거예요. 사실은 이건 상수 n이야 n. 1을 1부터 n개까지 더하는 거니까 n 번 더하는 거죠. 1을 n번 더하니까 n이 되는 거죠. 캐피탈 n. 다시 n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yi 이거 마이너스가 이제 좀 넘어가다 보니까 yi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이 두 개의 수식, 이 수식 a 요거 이게 1번식이고 그 2번식을 요거를 이제 우리가 이걸 이제 적어보다 매트릭스 형태로 적어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a하고 b가 되니까 요게 결국은 1번식에서 뭐안 어렵지 이거 설마 어렵다고 이거 이거 뭐 어려운 건 아니야 그냥 그래서 아까 1번식을 다시 적어보면 1번식 a의 이게 썸의 xi의 제곱 이 i가 1부터 n까지는 이건 생략할게 i 그다음에 썸의 b의 xi 이게 썸의 xi yi고 그다음에 2번식이 a의 썸의 xi 플러스 b의 썸의 1 이거는 썸의 xi 이렇게 되는 거거든. 아 이거 yi네. 이렇게 되는데 1번식에서 우리가 모르는 변수가 a고 모르는 변수가 b 요게 우리가 모르는 거잖아.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난번에 얘기했던 ax는 b 그 x에 해당된다고. 그럼 요거를 이제 우리가 a, b 이렇게 적고 그럼 요걸 어떻게 적을 수 있어? 이렇게 적으면 안 되겠다. 이게 보니까 썸의 xi의 제곱 a니까 b는 썸의 xi 이렇게 적고 여기에다가 a, b 이렇게 적으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썸의 xi, yi 1번식을 이거 적으면 돼요. 1번식을. 2번식을 또 다시 적으면 어떻게 돼? a에다가 이거는 썸의 xi고 이거는 썸의 1 이렇게 1을 이제 n번 사실은 이거는 뭐 n이라고 적어도 되는데 그냥 뭐 이렇게 적는 거야. 그 다음에 이게 썸의 yi 이렇게 된다고. 이걸 이제 이 매트릭스 형태로 적을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은 이게 a고 x는 b 형태로 이제 적은 거예요. 이게 xi하고 yi가 이제 이게 좀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거는 그 데이터를 말하는 거야. 내가 2시간 공부했을 때 뭐 몇 점 나왔다 이 값들을 다 얘기하는 거잖아. 그 xi 그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몇 시간 공부했을 때 몇 점이 나왔다 이런 것들 나타내는 거니까 그걸 나타내는 거니까 ax는 b 형태로 나타내는 이게 x가 된다고 이게 x고 이게 a고 이게 b가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거 2 by 이거 a는 2 by 2고 이거는 2 by 1이고 이거는 이것도 2 by 1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요걸 구하는데 이렇게 해서 구해도 되는데 이게 A, B 이렇게 해서 구하는데 우리 일반적으로는 이제 나중에 내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은 이걸 우리가 이게 이런 식으로 확장할 거거든. 이게 변수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x1, x2, x3, x4 이렇게 나와서 이제 상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게 변수들이 굉장히 많아지잖아.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렇게 A, B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B부터 이 상수부터 적는다고. 그래서 이거를 똑같은 식인데 이걸 이렇게 적는다고.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적고 이걸 BA 이렇게 적는다고. BA. 그래서 이걸 이제 이 식을 요 자체를 거꾸로 적어준다고. 그래서 이게 2번 식부터 일단 먼저 적고 그래서 썸의 1에다가 썸의 xi 요런 식으로 적는 거야. 지금 요 수식을 먼저 적는 거. 그러면 이거는 썸의 yi 요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적어. 그러니까 요 상수항부터 이 상수항부터 적고 이 변수들 쭉 적는 거야. 이렇게. 상수항부터. A는 B는 이제 Y절편을 말하는 거니까 이 변수가 이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게 기울기는 이 기울기인데 기울기가 지금 하나밖에 없으니까 뭐 이게 A부터 적어도 되는데 뭐 나중에는 이제 이걸 사실은 다 웨이팅 팩터라고 하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때 쭉 웨이팅이 몇 개가 들어가 있냐, 10개가 들어가냐, 뭐 100개가 들어가냐 이렇게 뭐 따라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쭉 뒤로 하고 상수를 먼저 적어준다. 뭐 똑같은 얘기인데 그러면 A, B 요것도 보면은 B부터 A를 적어주면은 이거를 썸에 xi에다가 썸의 xi의 제곱 이렇게 되고 썸의
x, i, y, i 이렇게 적을 수 있다. 그래서 주로 이런 식으로 많이 적어요. 주로 이 식으로 많이 적어. 위에 거보다도 이렇게 뭐 똑같은 식이야. 음, 상수도 적고 뭐 똑같은 식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이 적는다고. 예, 이렇게 적고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a x가 이제 a, b로 나타나는 ax는 b 이런 형태로 되는 거지. ax는 b. 근데 이게 A가 이제 뭐 굉장히 데이터가 아무리 많아지더라도 뭐야, 이 2x2가 된다고 여기서는. 왜냐? 이 변수가 우리는 B하고 A만 지금 다루기 때문에 뭐 여러 학생이 네명에 대한 지금 데이터만 지금 가지고 우리가 하는 거잖아. 이 네명에 대한 데이터만. 네명이 그러니까 네명의 데이터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 4명 데이터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뭐안 정확하겠지. 뭐 10명, 100명 이렇게 그 데이터 수가 많아진다 하더라도 결국은 뭐가 된다고? 2x2 매트릭스가 된다라는 거야.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2x2 매트릭스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게 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AX는 B가 되니까 이걸 여기서 보면은 이걸 자체를 여기서 AX는 B가 되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요걸 구하는 거니까 이걸 이제 상수로 이제 치환을 해준다고. 그런데 이게 여기서 이제 상수를 하다 보니까 요거를 이거는 1부터 n까지 더하라고 하니까 이게 사실 상수는 n이야. n이 된다고. n 그 n이라고 하고 그다음 이거는 지금 보면 두 번째 거 xi를 다 더한 거. 그러니까 이게 그 몇 시간 공부했느냐 그걸 다 더해 본다고. 더한 값들이야. 그걸 이제 여기를 이제 이걸 xi 공부한 시간을 다 더한 거 이걸 a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그다음에 요거 해보니까 요 똑같이 이게 a가 되네. a. 그 다음에 요 밑에 들어가는 게 뭐야? xi 제곱, 공부한 시간을 제곱해서 더하는 거. 그걸 b라고 한 거고. 그래서 이렇게 되고 ba고. 그 다음에 요 yi, 이제 결과값을 말하는 거야. 이게 몇 점 나오는지. 그걸 다 더한 거. 이걸 c라고 하고. 이렇게 정리한 거야. 그냥 이렇게 두면은 간단하게 우리가 표시할 수 있으니까. 이게 이제 이걸 xi하고 yi, 공부한 시간하고 이제 점수가 나온 거하고 각각 곱한 거. 요걸 d라고 해서. 요걸 해주면은 결국 이게 AX는 B니까 요거는 뭐가 되는 거야? 이거 인버스 요 매트릭스의 인버스가 되거든. 인버스에다가 요 인버스에다가 CD 이렇게 되지. 그럼 요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요 인버스는 NB에다가 NB-A 제곱 이렇게 되겠지. 분의 1에다가 요 자리 바꾸고 BA 자리 바꾸고 B하고 N하고 자리 바꾸고 그다음에 요거는 마이너스 붙이고 마이너스 이렇게 되잖아. 자리 바꾸고. 이렇게 한 거니까 결국 계산해 주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이거 외우면 안 돼. 이거 외울 필요는 없고 이걸 외울 필요는 없고 요 방법만 알면 돼. 이렇게. 이 어떤 상수로 다 나타날 거거든. 그래서 이게 상수로 주어질 거고 이것도 상수로 주어질 거기 때문에 우린 그냥 이걸 뭐 이거 굳이 이걸 공식적으로 외울 필요는 없다고. 데이터 넣어가지고 그냥 2x2 매트릭스의 인버스만 구해주면 되는 거야. 음. 그래서 보면은 이게 이제 이 선형 회귀를 이제 이걸 이제 보면은 이 A라는 걸 여기서 이제 계산해 주면은 최종적으로 계산해 주면 A라는 건 뭐야? 이 분의 A 그러니까 B는 이게 B잖아. 이게 B는 A는 이렇게 되니까 A는 요거 분의 요게 되는 거고 B는 요거 분의 요게 되는 거죠. AD-BC. 그래서 그걸 적어준 거야 그냥. A는 이게 A 제곱 마이너스 B 뭐 MB 뭐 이거는 A 제곱 마이너스 뭐 이건 뭐 그러니까 이 거꾸로 해준 거 여기서 원래 요까지 돼 있는데 MB 요까지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마이너스가 나오다 보니까 거꾸로 해준 거야. 뭐 이건 전혀 상관이 없어. A 제곱 마이너스 MB를 하든 그래서 A 제곱 마이너스 M 분의 AC 마이너스 ND 이렇게 아니면 뭐 이 똑같은 거지. 이게 NB-A 제곱분의 이게 ND-AC 뭐 이건 똑같은 거야. 뭐 어차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자리를 바꾼 거지 이게. 이 자리를 바꿔도 여기서 이 자리를 마이너스 자리를 바꿔도 바꿨는데 뭐 의미는 없어. 그냥 내가 이게 뭐 A 제곱을 먼저 적으려고 한 거야. 뭐 이게 뭐 NB분의 요거처럼 NB분의 A 제곱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냥 그 의미는 큰 의미는 없어. 이거 뭐 또 이게 또 무슨 큰 대단한 의미가 있는 줄 알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서 내 얘기하는 건데 그 의미 없어. 그래서 보면은 A라는 걸 이제 계산해 주면 A 제곱이 A가 이제 이 썸에 각각의 이 공부한 시간들을 다 더한 거의 제곱이잖아. 이 A 제곱이 제곱이고 그 다음에 N은 N이고 상수고 그 다음에 B는 공부한 시간을 제곱한 걸 더해주는 거거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A는 뭐 이 공부한 시간 더한 거, 이거 다 더한 거, 그다음에 이거는 그러니까 점수를 다 더해서 곱해주는 거고, 그다음에 n에다가 이건 x, y 이렇게 해서 뭐 구하면은 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뭐 그다음에 b는 뭐 이렇게 mx에다 뭐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지금 알 필요는 없어요. 이까지 들어가면 너무 복잡하니까. 하여튼 뭐 이렇게 뭐 이렇게 구하면은 어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뭐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자체는 구할 필요는 없어. 혹시 관심 있는 사람은 이건 해보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거 뭐 아마 뭐 머신러닝 이거 좀 알아야 되거든요. 이거 뭐 전작가 이제 지금 나왔는지 뭐 AI 하고 뭐 안 하면은 뭐 할 게 뭐가 있어 지금 전작가에서 뭐다 이 세상으로 지금 이걸로 다 넘어가고 있는데 그 요거를 좀 어느 정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좀 하다 보면은 요게 좀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여러분 입장에서는 아마 내가 볼 때는 지금 편미분이 뭔지도 지금 모르고 있는 사람 그 계산하는 것 자체가 이제 그 어려워서 하는 사람들인데 이거까지 얘기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하여튼 그때 나중에 한번 보라고 아 저기 그 얘기였구나라는 걸 이제 그다음에 이걸 봅시다. 이제 요게 이제 훨씬 더 방법 2가 뭐 이렇게 해서 뭐 이게 뭐 매트릭스로 구하긴 한데 아니 방법 자체를 그냥 매트릭스로 이제 이걸 구하는 방법이 있다고 뭐 그래서 방법 2 이게 훨씬 더 유용해서 이렇게 구하는 뭐 저렇게 구하는 방법 1로 구하나 이 앞에 우리가 했던 거 미분해서 이걸 방법 1이라고 했는데 이게 방법 1, 표미분 이용해서 하는 방법. 뭐 이렇게 해서 구해야 되고, 아니면 이걸 다른 방법으로 표미분해서 방법 2로 해서 이제 구해도 되니까 전혀 문제 없어. 이렇게 하는 저렇게 하는 어차피 결과는 똑같이 나와. 이게 더 우리가 보기에 직관적으로 더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실제로는 이렇게 많이 사용. 방법 2를 더 많이 사용한다고 실질적으로. 사용한다고. 이게 이제 이거는 이제 인버스 매트릭스 뭐 아까도 인버스 매트릭스를 썼지만은 여기서 바로 이제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요걸 이제 적는다고 이걸. 뭐 어떻게 적냐? 이거 훨씬 더 간단해 앞에 것보다. 어떻게 하냐면은 공부한 시간하고 그다음에 공부한 시간 4시간, 6시간 이렇게 원래 이걸 지금 한 거잖아. YI 82, 93. 요걸 그냥 그대로 적는다고 매트릭스 형태로. 그래서 2시간 공부했으니까 이게 우리가 YI의 햇이 이게 AXI에다가 플러스 B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YI의 햇은 이게 보면은 이걸 2시간 공부했으니까 이게 81이 뭐 이게 나왔다. 그래서 이걸 YA 해서 이건 약간 좀 뭐 좀 어려운데 그럼 2시간 공부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야? 2A 플러스 B 했을 때 이게 이제 어떤 값이 나오는데 이 예측값을 이거 81이라고 합시다. 예측값 이거 약간 좀 뭐 좀 약간 어려운데 근데 그 요걸 적는 거야. 그러면은 이거 이 아까 얘기했던 BA 이렇게 적는 게 좋거든. BA 이렇게 적으니까 이걸 1 곱하기 B에다가 플러스 2 곱하기 A를 81 이렇게 적는다고 그냥 이게 그 1A 그래서 1x1 이렇게 x1이 2시간이지 이게 2시간 그러니까 2시간에다 이 BA에다가 이 Y1 이렇게 적는다고 그냥 이게 그 다음에 4시간짜리 했을 때 1x2 요게 1x2 했을 때 93 이렇게 이 93 이렇게 적는다고 그 다음에 1x3 했을 때 이게 91 6에 1x4 이게 이렇게 적으면은 그래서 11 요거는 BA로 적어두고 1111 요 B는 이제 1로 되는 거고 이건 2시간, 4시간, 2시간, 4시간, 6시간, 8시간 이렇게 그러면 뭐 값을 그냥 81, 93, 91, 97 이렇게 적는다고요. 그럼 요거를 어떻게 하냐면 이걸 X, W는 Y라고 이렇게 적는다고. 그러니까 이게 W라고 적는 이유는 요 우리가 결국 구해야 되는 A하고 B를 우리가 나중에 뭐라고 얘기할까 하면 이거 웨이팅이라고 그래. 웨이트. 얼마를 곱해줘야 되냐? 이게 x에다가 얼마를 곱해줘야 되고 b에다가 얼마를 곱해주냐? 상수항으로 어떻게 곱해주냐? 이걸 웨이팅 팩터라고 그러거든요. 웨이팅 이름을. 그래서 W라고 지금 이 매트릭스 이 벡터에서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어지고 나면은 우리가 이걸 이제 매트릭스로 적어봅시다. 그래서 이게 x W는 Y 이렇게 되거든.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W를 구하고 싶은 거야. 이게 AB에 대한 벡터거든. AB 값이거든. 근데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지난 시간에 AX는 B에서 이걸 구할 때 X를 어떻게 구한다고? X가 X는 이 양변에 A의 인버스를 곱해줘가지고 A의 인버스에 B를 해서 요렇게 요거를 이제 이걸 아이덴티티 되는 걸로 해줘야 되는데 이게 조건이 뭐여서 이게 우리가 이 다 하는 거. 이게 뭐냐면 이게 n by n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인버스가 돼야 된다고. 이 조건이 이렇게 되려면은 그래서 x는 a의 인버스에다가 b 이렇게 되려면은 조건이
조건 1이 A가 이게 다이고널 이게 n by n 매트릭스가 되고 두 번째로 디터미넌트 A가 제로가 아니어야 되지. 요 조건이 있어야 된다. 근데 여기서 잘 보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일단 우리가 보기에 X가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은 잘 보면은 X가 이게 지금 보면은 이게 4 by 2 이렇게 돼 있다고. 4 by 2. 잘 보면 4 by 2잖아 이게. 잘 보면 이게 네 개짜리 하나, 둘, 셋, 네 개 있고 컬럼이 두 개고 이렇게 되잖아. 4 by 2. 일단 이게 n by n이 아니야. n by n이 아니라고. 이거는 이 인버스를 할 수가 없다고. x의 인버스를 구할 수가 있으면은 w는 x의 인버스의 y 이렇게 구하면 돼. 근데 문제는 이게 x를 이 인버스를 할 수가 없어. 왜? n by n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4 by 4가 아니라고 2 by 2나 이런 게 안 된다고. 안 되다 보니까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을 사람들이 이제 막 찾기 시작했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n by n이 아닐 때 이렇게 wx를 하는 걸 어떻게 해야 되냐 하고 찾다 보니까 이걸 이제 방법을 찾게 된 거야. 방법.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x가 n by n이 아닐 때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양변을 이게 x, w는 y라고 돼. 첫 번째로 이게 주어질 때 첫 번째로 어떻게 하냐면 양변을 x 트랜스포즈로 곱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럼 x 트랜스포즈 곱하기 x, w는 x 트랜스포즈 y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양변을 x 트랜스포즈. 왜 x 트랜스포즈로 곱하냐면은 x 트랜스포즈로 해주면 요게 n by n이 된다고. n by n이 된다고. 이게 n by n이 되거든. 여기서 아까 얘기했지만 x가 어떻게 4 by 2가 되거든. 그러면 트랜스포즈라는 거는 이게 이 로우하고 컬럼을 반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x가 이게 1, 1, 1, 1, 그다음에 2, 4, 6, 8 이렇게 되면 이게 x의 트랜스포즈는 이렇게 된다고. 1, 1, 1, 1, 2, 4, 6, 8 이렇게 된다. 그럼 이거는 4 by 2가 되는 거고, 요거는 2 by 4 이렇게 된다. 2 by 2. 응. n by n으로 만들려고 하는 방법이라고. 어떤.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은 어떻게 여기서는 4 by 2에다가 요 자체가 이게 x 트랜스포즈는 2 by 4고, 그 다음에 x는 4 by 2니까 그리고 이게 같으면은 계산이 되잖아. 이게 같으면 계산이 돼서 결국 2 by 2가 되거든. 2 by 2 매트릭스가 된다고. 그러면 인버스가 가능한 거지. 그래서 요렇게 해준다고. 그러면은 이렇게 해주고 나서 두 번째 어떻게 하냐? 이거 이제 x 트랜스포즈 x 이거 자체가 이제 2 by 2 n by n이 됐으니까 이것의 인버스를 양변에 곱한다. 곱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x 트랜스포즈 x에다가 곱하기 이게 인버스 곱하고 x 트랜스포즈 x에다가 이게 w는 x 트랜스포즈 x의 인버스에다가 x 트랜스포즈 y 이렇게 되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 이게 인버스 구하니까 이건 아이덴티티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건 결국은 w는 어떻게 x 트랜스포즈 x의 인버스에다가 x 트랜스포즈 y 이렇게 구할 수도 돼. 이렇게 구하는 거야.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다 구해 이렇게. 이렇게 구하면은 굉장히 쉬워 이게. 왜냐면 계산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할 거기 때문에 그래. 나는 C만 딱 적어주면 되는 거야. X. 아까 이거는 아까 방법 1은 어떻게 내가 다 거의 다 계산했었어. 방법 1은 잘 봐봐 이게. 지금 이 내가 뭐 다 계산해가지고 이거 뭐 X 미분하고 뭐 그다음에 X 뭐 이걸 A라고 두고 뭐 X 뭐 이거 두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막 다 두잖아. 이렇게 다 내가 다 계산하는 거라고. 근데 나는 여기서 지금 내가 하는 건 뭐야? 그냥 이게 상수가 이렇게 주어지면은 이 1, 2, 1, x는 이렇게 되고 그럼 y 값은 y 값은 이거는 뭐 그 결과 값이니까 쭉 두고 그다음에 x 트랜스포즈에다가 x에다가 인버스에다가 x 트랜스포즈 y 이 곱해주기만 하면 된다.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내가 하는 거 식만 딱 세우는 거야. 이게 간단한 거지. 근데 이렇게 하면은 구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도 완전히 똑같아 이게. 방법 1로 구하나 방법 2로 구하는 거는 완전히 똑같아. 이렇게 하면 그 봅시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게 이렇게 원래 돼 있는데 이게 바로 인버스를 구할 수 있으면 그냥 x 인버스로 바로 할 수 있는데 안 되니까 어떻게 한다고? 이걸 이제 인버스 가능한 n by n 2 by 2로 바꾸려 하면 x 트랜스포즈를 양변에 곱한다고 일단 첫 번째로 x 트랜스포즈를 곱한 양변에 곱한다. 그다음 두 번째로 어떻게 한다고? x 트랜스포즈 x의 인버스를 양변에 곱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x 트랜스포즈. 이 방법밖에 없어. 이 방법밖에 없어.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아니 그러면은 이게 x에다가 우리가 이제 w 이 수식에서 주어졌으니까 아니 그거 말고 요 사이에다가 x의 트랜스포즈를 곱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러면은 이게 뭐 아니 반드시 뭐 얘 x의 트랜스포즈 x에다가 w는 x의 트랜스포즈 y 이렇게 곱하는 것보다 우리가 아까 했던 방법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x에다가 x 트랜스포즈 w는 x의 트랜스포즈 y 이렇게 곱하면 안 되냐고 이 중간에 곱하면 안 되냐고 곱하면 안 되냐고 근데 이렇게 곱하면 안 돼. 왜냐하면은 이거 자체가 이 자체가 x에다가 x 트랜스포즈 이렇게 곱한 요거는 요 잘 봐봐 이거가 같은 거였잖아. 같은 거에다가 양쪽의 왼쪽에 곱했다고. 근데 이거는 지금 잘 보면은 여기서 지금 이거 보면은 x 트랜스포즈 w는 y에서 하나는 중간에 곱하고 x 트랜스포즈 요거는 이쪽 왼쪽에 곱하다 보니까 이 두 개가 같지 않아 사실은.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내 마음대로 곱하면 안 돼. 곱한 걸 똑같이 왼쪽에 곱해주는데 똑같이 오른쪽에 곱해주는 거는 괜찮아. 어? 곱해주는 것도.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는 된다고. 이게 x에다가 w에다가 x 트랜스포즈는 y에다가 x 트랜스포즈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뭐야? 이게 x 트랜스포즈를 오른쪽에 곱하는 거거든. 아니면 x 트랜스포즈를 왼쪽에 똑같이 x 트랜스포즈 x에다가 x 트랜스포즈 y 이렇게 곱하는 거. 이거는 왼쪽에 곱한 거잖아. 이게 왼쪽에 곱하는 거. 요거는 된다고. 똑같은 식에서. 근데 이건 중간에 하나는 여기 중간에 놓고 하나는 이쪽에 왼쪽에 놓고 이렇게 하면은 이거 다 다른 식이야 이게 식 자체가. 우리가 보기에는 똑같은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완전 다른 식이야 이게. 음. 이렇게는 안 된다고. 이렇게는 안 돼 이게. 그래서 요거만 좀 주의를 하면은 뭐 굉장히 간단해지고. 그래서 이거 보면은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거가 보면은 x 트랜스포즈 그러니까 보면은 x 트랜스포즈 일단 요 x 트랜스포즈 x를 구해보자고. 그럼 x 트랜스포즈 x 그럼 x가 아까 이게 x가 요렇게 주어진 거잖아. 1, 1, 1, 1, x1, x2, x3, x4 이렇게 되니까 x 트랜스포즈를 적으면은 1, 1, 1 옆으로 1, 1, 1, x1, x2, x, x4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요거를 이거는 2 by 4고 이거는 4 by 2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2 by 2가 나올 거라고. x 트랜스포즈 x는 결과를 계산해주면 그럼 이거는 1, 1, 1, 1 이렇게 1, 1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1을 4번 더하는 거 이거 물론 이건 결과적으로는 4가 되는데 이게 제너럴하게 n으로 지금 표시한 거야. n 1을 4번 더했다는 n번 더했다는. 그 다음에 또 보면은 1 x1, 1 x2, 1 x3, 1 x4 해서 이게 썸을 xi를 썸한 거지 이게. xi를 썸한 거고. 또 여기 보면 x1, x2, x3, xi를 썸한 거고. 그 다음에 이쪽 보면 x1, x1, x2, x2, x3, x 그러니까 제곱 xi를 제곱을 여기 썸한 거지. 제곱 이렇게 되는 이 x 트랜스포즈 x. 그 다음에 x 트랜스포즈 y를 해본다고 그러면 x 트랜스포즈는 1, 1, 1 이렇게 돼 있고 이게 yi 이렇게 되니까 그럼 1, 1, 1, 1 더하기 1하고 x y1, 1하고 y2, 1하고 y3, 1하고 y4 이렇게 하면 yi의 이 썸으로 된다고. 그 다음에 x1, y1, x2, y2, x3, y3, x4, y4 이렇게 되면은 결국 이렇게 xi, yi 이런 식으로 된다. 그러면은 이걸 잘 보면은 결국은 x 트랜스포즈 이게 x 트랜스포즈 x가 이거잖아. 이거에다가 곱하기 w는 x 트랜스포즈 y 이렇게 되는. 그럼 요거에 대한 식을 보니까 요거를 인버스 하는 거고 요걸 인버스해서 이걸 인버스해서 양변에 곱해주는 거고 그러면 그렇게 되니까 결국 w는 x 트랜스포즈 x의 인버스에다가 x 트랜스포즈 y 이렇게 되잖아. 그럼 이거의 인버스에다 요 1번식의 인버스에다가 2번식을 곱하면 된다고. x 트랜스포즈 이게 1번식의 인버스가 되는 거고 곱하기 2번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고 나니까 이거 똑같더라는 거야 이게. 똑같다고. 잘 봐봐. 이 1번을 인버스 하는 거고 2번을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1번에서 구한 거랑 완전 똑같아 이게. 잘 봐봐. 이게 BA 이렇게 되고 요거고 이게 지금 이게 1번식이고 이게 2번식이라고. 뭐 똑같은 거가 된다는 거. 결과적으로 똑같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다 해주고 하는 것보다도 그냥 데이터만 딱 넣어가지고 이게 1, 1 이쪽을 1로 다 채우고 그다음에 x1 이 공부한 시간 이거는 이 점수 공부한 시간이고 이거는 1로 다 채운 거 값들이고 그렇게 해서 이걸 다 해주면은 이렇게 해주면은 똑같이 나온다라는 거야. 이거 훨씬 쉽지. 왜냐하면 x의 트랜스포즈 계산하고 x 계산하고 뭐 이거 하는 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고 컴퓨터가 다 하거든요. 내가 할 필요 없다고 이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이제 나오게 하면은 문제풀이 순서를 이제 다시 정리한 거야. 뭐 앞에 해놓은 건데 제일 먼저 x, x, y, w 행렬을 정리한다고. 그러니까 w는 주로 이제 이 b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되는 거고. b부터 하다 보니까 x가 이쪽은 1111, 그다음에 요게 이제 공부한 시간 이렇게 되고 이게 이제 점수가 되는 거죠. y는 점수, 이게 공부한 시간, 공부 시간이고 이게 다 1로 다 채우는 거. 그다음에 식을 어떻게 세우느냐? 그럼 x 곱하기 w는 y라고 이렇게 세운다고. x하고 이제 y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양변에 x 트랜스포즈를 곱한다고. 왜 x 트랜스포즈를 곱한다고? 왜? 왜 곱한다고? 이거를 n by n으로 만들어 2 by 2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야지 어떻게 하는데 인버스가 가능해지거든. 인버스가. 이게 역행렬을 만들 수가 있거든. 안 그러면 여기에 이 상태에서 이게 x가 이게 4 by 2인데 이거 인버스를 구할 수가 없어 이게. 그러니까 이걸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구하는 거, 이렇게 해서 구하는 걸 이걸 슈도 인버스라고 해요. 이걸 슈도 인버스, 슈도 인버스라고 그러는데 인버스 매트릭스라고 그러거든. 이게 슈도라는 건 뭐 좀 약간 가짜 이 말이에요. 가짜 유사한 뭐 이게 유사한 인버스 매트릭스라고 이게 x 자체를 지금 인버스를 할 수가 없다 보니까 x 트랜스포즈의 x를 이제 인버스 하는 거예요. 이게 W를 구해서 이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계산해 보면은 요 우리가 한번 실습할 때 한번 할 거야. x 트랜스포즈 x에 인버스를 해서 x 트랜스포즈 y 하면은 79 값에다가 2.3 이렇게 우리 두 개 값을 이걸 계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이제 우리가 아까 손으로 계산한 거랑 요 계산하면 이게 나오니까 우리 계산 한번 해봅시다. 다음 시간에 우리 실습을 할 거야. 다음 주에 내가 뭐 화요일 날 할지 아니면 수요일 날 할지는 좀 생각을 해보고 뭐 전산실이 잡히는 대로 내가 이제 실습을 한번 할 거야. 그 다음에 이제 MSE를 다시 계산해 주면은 여기 이제 이 값을 대입을 해서 2.3하고 A 값하고 이게 B 값을 정한 거니까 그렇게 했을 때 계산해 보면은 이게 8.3이라는 MSE 민스퀘어드 에러가 이게 나오는데 이게 이때가 민스퀘어드 에러가 2.3하고 79로 잡을 때 A를 2.3으로 잡고 B를 79로 잡았을 때 민스퀘어드 에러가 제일 최소값이 된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8.3보다 더 작은 값이 나오면 안 돼. 이론상으로. 그러니까 A 값, B 값을 다른 걸 다 정했을 때 나오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대충 계산해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거보다도 이제 A를 그러니까 원래 계산해서 나온 게 이게 옵티멀한 값이지. 이게 최적이다. 최적 값들인데 A, B. 근데 내가 이제 내 마음대로 선정해서 3이고 A를 3으로 잡고 B를 76으로 잡았을 때는 이 계산해 주면 이걸 계산해 주면 한 11 정도 나온대. 그러니까 이게 더 작지, 이게 작다. 작으니까 MSA가 작으니까 더 좋은 거라는 거야. 내 마음대로 잡는 것보다 3이고 76으로 잡는 것보다도 이게 이렇게 2.3, 79로 잡는 게 이게 최적값이 된다는 이렇게.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방법을 이제 이게 이 경사강법이라는 걸 다루어야 되는데 이거는 뭐 다음 시간에 이건 얘기합시다. 뭐, 뭐 보고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숙제를 하나 올리려고 그래. 숙제. 숙제를 올리려고 그러니까 숙제를 그 가상 강의실에 올리려고 그러니까 이거를 다음 주 화요일 수업 시간에 제출하세요. 물론 문제 푸는 거 여기 내가 뭐 전에 얘기했지만 문제 푸는 거 말고 다른 숙제를 좀 뭐 좀 내려고 그러는 거야. 하고 뭐 하다가 잘 모르는 거 있으면은 뭐 언제든지 제출하도록 아니 뭐 좀 질문하도록 하고 예. 뭐 이대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